건강하고 맛있는 미디어 이야기 김민정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8년여의 기자 생활을 잠시 휴식하고 영국 유학길에 오른 데에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Z 제너레이션, 유년기부터 디지털 사용에 매우 능숙한 여러분들은 평소에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건강하고 맛있게 소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 위해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자극적인 정보, 부정확한 정보로 우리의 판단과 사고를 흐리는 불편한 정보들도 많은데요.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강의 제목이 건강하고 맛있는 미디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에피타이저,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구는 미디어란 무엇이고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디어란 무엇일까요? 머리 아픈 영어가 처음에 쓰여 있는데, plural of medium이라고 해서 미디엄의 복수형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미디엄은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intervening substance. intervene은 우리말로 개입하다라는 뜻인데요. 왜 개입할까요? 바로 transmit or communicated.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정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미디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맛있게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지금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이 메시지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튜브는 그렇습니다. 바로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책이나 영화, 그림, 노래, TV 프로그램, 게임, 잡지, 팟캐스트, 뮤직비디오, 그리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벽화, 스트리트 아트까지 이 모든 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달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디어를 잘 읽고 쓰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일까요? 자, the ability,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령 이 코비드-19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하나 접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어떤 뉴스를 클릭해서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합니다. 아, 이 내용이 사실일까? 사실 코비드-19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 중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도 있는데요. 가령 학교의 수업은 언제 재개될까?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언제 재개될까?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삶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어떤 해당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사실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기사를 읽고 현실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 이 모든 과정, 어떤 기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모든 과정이 분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창조합니다. 창조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어제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모든 과정도 창조가 될 수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그냥 학교에서 뭐 교지나 학교 신문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우리의 얘기를 한번 담아보자라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SNS에 올려요. 그래서 이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메시지와 미디어 이펙트를 이해하는 것.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면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겠죠. 그 미디어 효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미디어 메시지에는 가치와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앞서 제가 언급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디어를 건강하게 소비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가치관,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미디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미디어를 소비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건강하게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 효과를 받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 이펙트, 미디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왜 분석하고 재창조하고 해야 될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왜 필요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현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포데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 코비드-19에 관한 정보만 해도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거나 SNS를 해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모두 다 정확할까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취해서 믿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할까요? 그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17년에 있었던 서울 240번 버스 운전기사 사건 아마 어렴풋 기억나실 텐데요.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먼저 하차를 하고 엄마가 뒤따라 내려야 하는데 버스 문이 닫히고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막 내려달라, 우리 아이가 먼저 내렸다라고 하지만 이미 버스는 2차 대로에 진입을 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버스 운전기사는 매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5살 난 아이가 아니라 7살 난 아이였고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는 16초간 충분히 하차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리고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난 뒤에는 이미 대로에 진입해서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만약 거기에서 문을 열었다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게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운전기사는 철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교통법규에 따라서 행동을 해나간 건데 이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서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서울 240번 버스 운전기사 사건은 서울 240번 버스 운전기사 사건, 240번 버스기사 신고한다라는 이런 게시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이 일게 된 거죠. 물론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이 사과하고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해당 운전기사분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게 된 거죠. 이 SNS에서 올라온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판단과 사고를 흐리는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확진자가 있는지, 또 그 확진자의 동선은 어떠했는지 모든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보 중에는 안타깝게도 부정확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어떤 정확한 정보를 취해야 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디지털 식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쉽게 우리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냥 그 클릭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게 동의 버튼을 마구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의 버튼 한 번 누른 것이 우리의 정보가 어떤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들이 나오는 거죠. 생각하면 우리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지불식간 우리의 사고가 누군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편한데 우리한테 맞춤 정보 제공해 주는데 그냥 무조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 정보가 우리 앞에 도착하죠. 하지만 이 편안함을 누리고자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끝내 우리의 사고를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물론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같은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흔히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는 표현하죠. 우리에게 맞는 정보를 누군가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편의성의 이면에는 우리의 정보, 여기저기 떠도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떠한 세력도 있고 어떠한 움직임도 있다는 사실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방법은 제가 2강, 3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먼저 해답을 드리면 Stop and think. 여러분들이 사실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이라든지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이런 게 있었대 라고 그냥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퍼다 나르기보다, 바로 공유하기보다 일단 멈춰서서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 정보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저 그런 거 판단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 공유를 하지 말아야겠죠. 내가 이게 사실인지 내가 판단도 서지 않은 이 정보를 주변에 마구 퍼다 나르면 만약에 이게 그릇된 정보일 경우에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우선은 멈춰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어 나르기 전에 멈춰서서 이게 맞는지 그릇된 정보인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 보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접할 때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무수히 많은 뉴스를 아마 포털 사이트에서 접하실 겁니다. 그냥 클릭해서 정보를 아무거나 선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정보가 최초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 후에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 최초 보도 후의 보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런 정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네라고 클릭해서 어떤 정보를 선취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실검에 누구 이름이 올랐어. 이런 정보가 떴네. 클릭. 끝.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일까? 그럼 이 보도를 최초로 한 데는 어디지? 내가 추가 정보를 찾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세비, 여러분들 디지털 전문가잖아요. 그냥 정보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비게이트, 항해해보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부정확하고 어떤 정보가 정확한 건지. 그리고 반드시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죠. 네, 간략하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BBC, 영국의 공영방송인데요. BBC에서는 뉴스 스쿨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스쿨 리포트는 11세에서 14세 친구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요. 앞서 제가 그 코비드-19 얘기하면서 온라인 수업 얘기하고 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취재하고 리포트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내가 느끼는 코비드-19 시대에 공부하는 방법,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살아남는 방법, G세대의 코로나 대처법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또 생생한 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제작하는 거죠. 이 같은 환경을 BBC에서는 조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BBC 마이 월드도 뉴스 스쿨 리포트랑 비슷한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그 유튜브에 BBC 마이 월드라고 치면 아마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총괄 PD가 되어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발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 대중들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도 하고 직접 영상 촬영도 하고 직접 편집도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가령 제가 아무리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하다고 해도 또 틱톡 사용에 능숙하다고 해도 여러분들만큼 틱톡 사용에 능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핀란드의 사례인데요.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는 사실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잘 잡혀져 있는 나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미디어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뉴스를 가지고 이 뉴스의 팩트가 무엇인지, 허위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같이 토론하는 교육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 지금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도 동아리를 만들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그룹을 지어서 이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정부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소개한 이런 팩트바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런 미디어 교육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팩트바는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큰 선거가 열리면 후보자들이 대거 나오고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막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고 또 어떤 내용이 부정확한 내용인지 이 팩트를 체크해주고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 팩트바는 또 학교 같은 일선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이
건강한 미디어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 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두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국 BBC의 사례,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의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맛있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법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stop and think라는 표현 여러분들께 강조했는데요. 어떤 정보를 받으면 그냥 야 이런 게 있대 라고 바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왜? 스스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이 내용이 맞는지 그랬던 건지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하는 자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회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는 상태.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은 모든 내용을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바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멈춰서서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릇된 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습득하면 바로 알리고 싶은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거죠. 내가 이 정보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퍼뜨리게 되면은 만약 이게 허위 정보일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다치고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일단은 판단을 보류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야 이건 상식이야 라고 하지만 그 상식이 잘못된 팩트일 경우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이나 전통적인 권위를 긍정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 혹은 많은 인기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귀가 열리죠. 눈이 갑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학자분, 어떤 유명한 셀레브리티가 하는 말에는 더 눈길이 가고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흐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하죠. 아,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누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를 늘 살펴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로 의심해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의심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누군가를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맞는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물음표를 달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아 맞아 100% 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아 네 말도 맞는데 사실 이런 면도 없지 않을까라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로 의심해 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회의하는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의심하고 어떻게 제대로 비판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의문점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